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 그 중에서도 중식당인 팔선에 다녀왔습니다. 팔선은 신라호텔 본관 2층에 있고요. 2층에는 일식당인 아리아케도 같이 있습니다. 이날은 평일 저녁 7시쯤 방문을 했었고, 당일 예약이긴 하지만 예약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화이자 2차 백신까지 맞고 요양도 할 겸 몸보신 하러 방문을 했고요. 한자에 좀 약해가지고 메뉴 이름을 읽을 수는 없는데, 여름 몸보신 특선이라 그래가지고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1인에 28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먹고 싶었던 메뉴는 없어가지고 이걸 주문하진 않았는데 직원분께서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당일 예약이라 그런가 가장 작은 2인 테이블로 배정이 됐고, 촬영 장비를 두기에는 조금 좁은 크기긴 했는데 가까이 마주 앉아서 먹을 수 있어서 그 점은 좋았습니다. 저녁 코스 요리의 제일 저렴한 메뉴 가격은 1인당 17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고요. 일반적인 중국 음식하고는 조금 생소한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식, 일식, 양식보다는 더 프라이스가 높은, 그러니까 재료비가 비싼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리미트가 다른 음식들에 비해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식 같은 경우나 양식 같은 경우는 1인당 2, 3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 메뉴는 시가라고 해가지고 그때그때 음식 가격이 다른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직원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 뒤에는 베스터리언을 위한 메뉴가 있긴 한데 1인당 16만 원이고요. 고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가 제일 저렴한 메뉴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문한 코스 요리는 평안 세트고요. 메뉴는 냉채하고 홍소 건근사 찜이라고 하는 샥스핀, 북경 오리하고 고법불도장, 어향 소스 팔진 길품 전복이라고 돼 있고, 식사와 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인 이상만 주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한데 지금 2인 이상 모일 수가 없어서 여쭤봤더니 2인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본 찬으로는 캐슈넛하고 오이 그리고 짜사이가 나오는데, 짜사이 같은 경우에는 줄기 입자가 조금 좁은 편입니다. 저 두반장은 불도장에 넣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미리 같이 나와 있습니다. 술을 안 마시려고 중식당에 왔는데 저 캐슈넛을 먹으니까 맥주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에피타이저로는 정선 전체라고 하는 냉채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인 구성은 해파리, 오향장육, 전복, 아스파라거스, 새우, 토마토, 그리고 삭힌 오리알이 나옵니다. 송화단이라고 하는 건데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으니까 냄새 맡아보시고 별로면 안 드셔도 돼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팔선이란 곳을 생각한다면 조금 적은 사이즈가 나왔어요. 전복은 저렇게 큰데 새우가 좀 작아가지고 조금 실망했고, 송화단하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중식당에서도 나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전복 크기가 조금 큰 거 말고는 구성 자체는 일반적인 중식당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해파리 같은 경우도 뭐 뷔페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맛이었는데, 첫인상으로 가져왔던 팔선의 냉채는 딱히 특별할 건 없는 첫인상이긴 했어요. 삭힌 오리알인 송화단은 저희 와이프는 못 먹기 때문에 저를 줬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먹던 송화단에 비해서는 그 역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삭히면서 나는 구린내가 조금 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풍미가 모자라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맛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거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드시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채는 보통 섞어 드실 수도 있지만 그냥 서양식 아뮤즈부슈를 한 그릇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냥 하나하나씩 골라 드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복이 실한 것 말고는 딱히 특별하다고 볼 만한 건 없었던 디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홍소 건금사 찜이라고 하는 샥스핀 메뉴인데요. 건금사라는 뜻이 샥스핀을 뜻한다고 하십니다. 한자로 된 메뉴는 읽을 수 없어가지고 영문 메뉴를 봤더니 Delicacy of the Sea라고 하는, 직역하면 바다에 있는 여린 녀석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샥스핀의 부드러움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샥스핀의 맛을 표현을 해보자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가오리찜의 굉장히 부드러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어 고기 특유의 약간의 그 암모니아 냄새가 조금은 있습니다. 샥스핀하고 같이 나온 저 스프 같은 소스는 굴소스 맛하고 닭고기 약간 가금류의 육수 맛이 많이 났는데, 같이 주시는 홍초 식초가 있습니다. 그걸 넣으면 감칠맛이 더 올라오는데, 확실히 음식에 산이 들어가면 감칠맛을 좀 살려주고
돋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조금 일찍 넣은 감이 있습니다. 샥스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맛볼 수 있는 요리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다 드시고 나서 아 이게 샥스핀 맛이구나. 근데 홍초를 넣으면 다른 느낌이라고 하니까 한번 넣어서 먹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넣으시는 건 괜찮은데 직원분 말씀 듣고 더 맛있겠지 싶어가지고 조금 이른 타이밍에 넣게 되면은 약간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데 홍초를 넣으면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해요. 굉장히 물른 복숭아 통조림에서 꺼낸 황도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맛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푹 익은 부드러운 가오리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진기한 재료라서 그렇지 샥스핀 특유의 어떤 맛이 있거나 풍미가 있는 건 아니고 상어고기 특유의 약간의 암모니아 잡내가 있긴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북경오리가 나왔고요. 직원분께 직접 카빙을 해주시고 또 그 과정을 촬영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했습니다. 신라 호텔에서는 직원분의 목소리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찍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손질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바삭바삭한 소리가 났었고요. 이렇게 8조각에서 10조각 정도 되는 크기로 잘라 주신 다음에 다른 직원분께서 오셔가지고 밀전병에 직접 싸주십니다. 따로 껍질만 요청드려가지고 먹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저도 북경오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일단은 호텔에서 주는 가장 최상의 레시피를 한번 즐겨보고 싶어가지고 껍질 부분은 다 저렇게 밀전병에 싸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인 구성으로는 밀전병하고 껍질, 오이하고 파채 그리고 해선장 소스를 같이 말아가지고 저렇게 주십니다. 일일이 직원분의 손을 다 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리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상호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두 점만 미리 시범을 보여주고 손님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다 해주시더라고요. 여름이어가지고 배고이 몇 점이 조금 씁쓸한 경우는 있었는데 대파하고 오이 그리고 해선장이 다소 느끼할 수 있는 돼지고기 껍질을 잘 살려줬던 것 같아요. 간도 해선장 적당히 발라주셔가지고 짜지 않고 괜찮이 먹었고 맛 자체는 제가 본토에서 먹었던 것하고 가장 흡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마리 한 15만원 정도 하니까 그 정도 퀄리티를 내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봐요. 간혹 뷔페에서 북경오리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실제로 요리가 되어 나온 녀석하고 퀄리티 비교를 하자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기 튀긴 알새우칩 같은 거 같이 주시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북경오리의 근본적인 맛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 밀전병에 싸주시기 전에 직원분께 말씀을 드리고 껍질만 따로 먹어볼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따로 빼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다 싸서 먹었지만 예전 기억을 떠올렸을 때는 껍질만 먹는 것보단 저렇게 조합해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렇게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북경오리의 껍질 맛이 궁금하시다면 껍질만 따로 한번 먹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 기준 10조각 정도가 나왔고요.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처음에 저희가 시킨 평안 세트가 4인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6인을 시키나 2인을 시키나 평안 세트에 나오는 북경오리는 한 마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인부터가 2마리인 거죠. 그래서 적은 인원을 시켰을 땐 단가 때문에 4인부터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요즘 상황 따라 좀 유기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갔을 때 저 세트를 시키면 북경오리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가성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5만원짜리 평안 세트를 시킨 것도 이 북경오리가 나오고 바로 뒤에 나오는 불도장 때문에 시킨 건데요. 불도장 같은 경우는 붓다 점프 오브 더 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담을 넘는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도장의 유래는 금식이라고 하긴 그렇고 고기를 안 드시는 스님들이 저 불도장의 음식 냄새를 맡으시고 절의 담을 넘어서 저걸 먹으러 갔다 이런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신라호텔 8선에서 이거를 최초로 선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라호텔 8선에서 그만두시고 르 메리디앙 서울로 가신 후덕죽 주방장님께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르 메리디앙 서울도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디 계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분이 처음 만드신 거고 대한민국 불도장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관자를 비롯해서 해삼, 전복, 오골계, 닭고기, 도가니, 송이버섯 이런 진귀한 재료들이 들어가고요. 중국식 삼계탕 같은 이런 보양식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꽤 비싼 중국 식자재를 다 통째로 때려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 보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고버섯하고 샥스핀까지 들어가는 걸로 봐서 재료비가 굉장히 비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판매되는 금액 대비 재료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불도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끓이는 방식이 아닌 찜기에 넣어가지고 오래 찌는 방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물은 굉장히 맑은데 저 불도장을 먹고 나서는 되게 잘 삶은 도가니탕을 먹은 것처럼 입 주변이 약간 찐득찐득해지는 느낌이 나긴 합니다. 맛은 굉장히 푹 삶아진 삼계탕에 한약재 맛이 좀 많이 나는데 그게 거북한 느낌은 아니고요. 약간 표현하자면 경동시장의 약재시장 골목이나 아니면 홍콩의 약재시장 거리를 이렇게 걸어다니면 중국 건식자재 그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요. 약간 그런 냄새가 나요. 약간 건어물이라고 하기에는 비린내가 조금 없고, 건 샥스핀이나 아니면 페주라고 하는 말린 관자 냄새도 좀 나고, 저야 중국 식자재를 조금 접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냄새다라고 알겠지만, 처음 냄새를 맡아보시는 분들은 약간 한약재의 간접적인 향이 난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자연송이버섯의 향까지 나니까 딱 첫인상으로 느꼈을 때는 담을 넘을만 하다 약간 이런 느낌, 플러스 굉장히 몸에 좋은 녀석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다 먹고 나면 팔선 홀 실내가 굉장히 시원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수리 부분하고 뒷목 부분에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몸이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직원분께서 처음에 캐슈넛하고 반찬 세팅을 해주실 때 저렇게 두반장을 같이 주셨는데, 저거는 불도장이랑 같이 넣어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쌈장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두반장이 쌈장 대비 굉장히 염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콩으로 만든 소스인데 우리나라 쌈장이나 된장을 생각하고 넣으시면 좀 짤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조금 적은 양을 넣으셔야 되고요. 넣어놓고 맛을 봐도 조금 매운맛이 가미됐다 정도지, 불도장의 맛과 향이 워낙 진하기 때문에 다른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조금 가미됐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향소스 팔진 전복이라는 녀석이 나왔는데요. 잘 쪄진 전복을 얇게 슬라이스하고 어향소스를 뿌려줍니다. 일단 팔진이라는 이름에는 8가지 진귀한 재료가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팔진 관련 메뉴로는 팔진탕면이라고 하는 약간 굴탕면 같은 느낌의 식사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는 팔진은 소고기하고 죽순, 버섯 이런 게 들어갔는데 메인은 전복이기 때문에 전복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양 소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물고기 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인접한 도시들도 많지만 내륙에 있는 도시가 훨씬 많잖아요. 그곳에서도 생선 요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보통 민물 생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비린내도 많이 나고 약간 흙냄새 같은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잡내를 잡아주려고 만든 게 어향 소스거든요. 한국에선 보통 두반장하고 굴소스 베이스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업장에 따라서 칠리 소스를 가미한 케찹이랑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느낌은 조금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나는 소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칠리 소스에 비해서 좀 단맛이 적은, 그러니까 조금 덜 단 칠리 소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맛은 그냥 건강한 전복하고 새콤달콤한 소스에 소고기하고 죽순, 버섯 이런 걸 같이 먹는 느낌인데, 전체적으로 이 코스의 컨셉 자체가 보양하는 거다 보니까 몸에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코스 메뉴의 구성들을 보면 큰 새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먹었던 코스에는 저렇게 작은 새우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팔선에 와가지고 새우 크기가 조금 작아가지고 실망하기도 했는데, 다른 메뉴들 구성을 보니까 큰 새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전 다음에 한번 큰 새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복이 들어간 약간 팔보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공식적인 요리 코스는 여기서 끝이었는데요. 아까 먹었던 북경오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껍질만 저렇게 밀전병에 싸서 먹었고, 오리는
가지고 가셨잖아요. 직원분께서 그거를 튀김, 찜, 볶음으로 선택해서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조리가 됐고 완전 조리가 돼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오리라서 재조리, 그러니까 튀김을 하게 되면 저는 수분기가 날아가서 튀김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먹었던 코스 내내 튀김류가 하나도 없었고 대부분 소스와 같이 나오는 국물 요리이기 때문에 오리 튀김으로 주문을 했는데, 뭐 주변 선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팔선에서는 오리 볶음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약간 고추 잡채 같은 스타일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튀김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뭐 다음에 가면 그거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튀김 요리가 나왔을 때 다리가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왜 4개지? 오리가 다리가 4개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닭고기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오리는 더 크기 때문에 날개 부분을 닭고기 다리만하게 저렇게 크기가 크게 나오더라고요. 튀김 요리가 먹고 싶어서 시키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퍽퍽하진 않았어요. 대신 이날 다 먹지 못하고 요거를 포장해서 와가지고 집에서 먹었을 땐 굉장히 뻑뻑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드시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북경오리 포함된 코스를 먹게 되면은 다리 한두 개 정도 드시고는 더 이상 못 드실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맛은 전기구이 통닭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 이 이후로는 식사하고 디저트만 남았는데 뭐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랑 와이프랑 소식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전 코스의 음식 양이 많았기 때문에 저 넓적다리하고 다리 한 조각씩만 먹고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오리고기 튀김뿐만 아니라 볶음하고 찜도 포장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가장 맛있을 부위만 한두 점 맛을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포장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2인 기준이니까 더 많은 인원이 방문하셨을 때는 모자라거나 양이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 당일이어가지고 절대 술은 안 먹을 거고, 제가 참다 콜라를 한 잔 시켰는데 콜라 하나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분께서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코카콜라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이 점은 합격. 중국식 냉면이고요. 원래는 짜장하고 짬뽕을 시키거나 아니면 볶음밥을 시키려고 했는데 계절 메뉴로 여름에만 중국식 냉면을 맛볼 수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처음에 넣는 건 땅콩 소스고 제공되는 땅콩 소스는 모두 넣으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넣는 겨자 같은 경우에는 숙성 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먹기 불편할 수 있어서 한 스푼 정도는 기본적으로 넣어보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기호에 따라 넣으라고 하셨는데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넣으면 호불호 없이 딱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면 색깔이 녹색이어가지고 뭐가 들어갔나라고 여쭤봤더니 직원분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새싹보리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식사하면서도 기분 좋은 게,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기도 하고 워낙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주방 직원이 아니라 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바로 나오십니다. 물론 제가 시키는 메뉴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업무 지식이 빠삭하시더라고요. 제가 시킨 짜장면이고요. 식사 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맛볼 수 있는 짜장면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나옵니다. 식사할 때 몰랐는데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저렇게 옆에 오리고기 다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잘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유니짜장 스타일로 나오고 생긴 거 봐서는 별로 맛이 없어 보여요. 저는 좀 덩어리가 크고 돼지고기도 크고 양파도 크고 이런 스타일의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비비면서까지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보통의 호텔 중식당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경험상 호텔 중식당에서 먹는 짜장면은 약간 시중에서 파는 짜장면과는 다르게 좀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 짜장면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셰프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밖에서 파는 짜장면하고 달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재료로 조금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맛을 추구하는데, 신라호텔 8선의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잘 잡았고 맛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대체로 좀 자극적이고 춘장의 맛이 진한 짜장면을 선호하고 불맛도 강하고 좀 자극적인 느낌의 짜장면을 선호하는데, 8선의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불맛도 은은한 편이었고 짜장의 간도 진하지 않았는데 제 기준 커트라인이 조금 아래되는 자극 정도의 굉장히 밸런스 좋고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장 심플한 요리였지만 이날 8선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은 맛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먼저 먹고 남은
중국 냉면을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중국 냉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집에서 가서 먹었을 때, 아, 여지껏 내가 알고 있던 이 음식은 이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 느꼈을 때의 충격이 약간 여기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나 중국 냉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딱 먹어보니까, 아, 이런 맛이면 난 중국 냉면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되는 계기였고, 중국 냉면 또한 자극적이지 않고 짜장면 같이 그냥 은은하게 맛이 나왔는데 굉장히 밸런스 좋게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중국 냉면을 하는 집이 우리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값도 좀 쌌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었는데, 자극적인 맛을 원한다면은 조금 모자랄 수는 있지만 굉장히 밸런스 좋고 식사 마무리하기에는 군더더기 없는 녀석이었어요. 공식적인 식사는 여기서 다 끝났고 제 기준에 한 명치까지 음식이 차올랐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인 목적까지는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저트를 기다려 봤습니다. 제가 와이프 다음으로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망고 빙수가 나왔고요. 실제 신라호텔 라이브러리에서 판매되는 망고 빙수의 한 8분의 1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날은 제가 5월 달에 먹었던 망고 빙수보다 확실히 맛이 많이 올라왔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5월 초에 먹었던 망고 빙수보다는 당도도 훨씬 높고 훨씬 맛있게 먹었습니다. 디저트로 망고 빙수가 나와가지고 아, 여름에 팔선 떠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25만원 이하의 메뉴에서는 망고 빙수가 아닌 망고 시미로가 나오고요, 25만원, 28만원, 30만원짜리 메뉴에서만 망고 빙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시미로 같은 경우에는 중식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디저트인데요, 얼린 과일에 시럽을 섞어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약간 슬러시 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디저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얼린 과일을 쓰는 거니까 망고도 생망고가 아니라 냉동 망고를 쓰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망고를 얼려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생망고 얼리는 것보다는 얼린 망고를 쓰는 게 더 가격적인 면에서 낫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암튼 그게 나온다고 하고 25만원짜리 이상 메뉴를 시키셔야 망고 빙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평입니다. 신라호텔 8선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1등 중식당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확실히 그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자리이긴 했습니다. 음식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갈하고 맛있었고, 다른 중식당과 겹치는 짜장면 같은 경우도 단순 미묘하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감칠맛과 단맛 그리고 은은한 분량까지 아주 인상적인 짜장면이었고요. 다른 중식당에서도 쉽게 접할 수 없는 불도장, 샥스핀 같은 경우도 비교 대상이 적긴 하지만 저는 먹었던 곳 중에선 제일 나았습니다. 오늘 먹은 코스가 평범한 중식 구성이 아니라 다른 중식당과 비교해서 재방문 의사를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1인에 20만원 이상의 코스를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검증된 업장에서 방문해 먹는 게 저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은 가격 대비 8선보다 훨씬 가성비 좋고 맛도 좋은 곳이 있겠지만 뭐 유명한 중식당만 찾아서 비교해보고 리뷰해보고 뭐 나만의 맛집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검증된 업장을 방문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외적인 부분은 직원들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훌륭했고요. 뭐 호텔이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는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서비스도 큰 만족감을 줬습니다. 업무 지식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했고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하는 식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고, 알라카르테와 코스 메뉴를 합해서 한 80가지 정도가 되는 메뉴에 주방이 아닌 홀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료가 어떻게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시는 직원분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고요. 아쉬운 것이라고 해봐야 가격적인 부분인데 지불한 가격 대비 만족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고 그 한계치가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식사에서 깔만한 부분은 사실 따로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 식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